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1장 공부 마쳤는데요. 예상 문제 다 풀어보셨습니까? 예,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2장 들어가겠습니다. 유해 인자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보는 게 암기가 쉽죠. 그래서 앞에서 들었던 정의와 용어들이더라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머리에 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출 기준의 종류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TWA는요,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의 발생 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자, 측정치 곱하기 노출 시간 더하기 두 번째 측정치 곱하기 노출 시간에서 다 더하고요. 8시간의 평균 농도이기 때문에 8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정의하시오 한다면 하루 8시간, 그죠? 또는 주 40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8시간 동안 모든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평균 농도죠. 줄여 적으면 1일 8시간 동안 반복, 그죠? 노출이 가능한 평균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8시간 동안 노출할 수 있는 평균 농도다. 이렇게 TWA 농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에 대한 작업 환경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환산된 TWA가 얼마입니다. 했습니다. 앞에서 풀어봤죠. 그죠? 농도 곱하기 시간인데요. 이게 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분 2시간이잖아요. 60분에 120 했다. 그죠? 요것도 60분에 240분에서 시간 고쳤고요. 60분에 60, 60분에 60. 그죠? 그래서 발생 농도 곱하기 시간, 농도 시간 다 더하고요. 나누기 8시간 해주면 TWA 환산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단시간 노출 기준 STL이 있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단시간은 15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15분간의 시간가 중 평균 노출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을 말한다 라고 했죠. 자, 노출 농도가 시간가 중 평균 노출 기준을 초과하고요. 단시간 노출 기준 STL 이하다. 그죠? 자, 이럴 때는 하루의 노출 지속 시간은 몇 분 미만? 15분 미만이어야 하고요. 이러한 상태가 1일 몇 회 이하,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고요. 처음 노출되고 다음 노출까지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숫자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최고 노출 기준 C죠. 셀링, 천정 농도, 꼭대기 농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로자가 1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안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혼합물의 노출 기준, 그죠? 자, 일단 노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노출 지수 EI는 T1분의 C1. 이 T는 노출 기준이죠. TWA 1분의 현재 농도, 그죠? 작업장의 농도고요. 두 번째 TWA분의 두 번째 물질의 농도, 이렇게 다 더하시면 되죠. 자, 혼합물의 TWA는 노출 지수다. 그죠? R 해도 되고 요거 EI 동일합니다. EI분의 유해 물질의 농도를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액체 혼합물일 때는요. TLV분의 현재 퍼센트다. 그죠? TLV분의 퍼센트 다 더하셔서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혼합물의 노출 기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혼합물일 때요. 혼재하는 물질 간의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유해 작용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이 각각 작용하므로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 기준을 넘은 경우에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노출 기준을 넘었다. 그죠? 이럴 때는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과목에서 풀었지만 한 번 더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작업 환경 공기 중 벤젠, TLV가 10인데 현재 공기 중에 5가 있습니다. 톨루엔은 TLV 100인데 현재 50이 있고요. 크실렌 TLV 100인데 현재 60이 있네요.
공존, 함께 존재합니다. 혼합물의 허용 농도를 계산하라. 상가작용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일단 노출지수 EI를 계산할게요. TLV1이죠. 10이다. 그죠? 10분의 현재 공기 중 농도 5 더하기 자, TLV2죠. 그죠? 100분의 현재 농도 50 더하기 TLV 세 번째 거, 그죠? 100분의 현재 농도 60을 계산하면 1.6이 나왔죠. 노출 지수가 1을 넘었다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게 된다, 그죠? 혼합물의 허용 농도는 자, 허용 농도 TWA다, 그죠? 노출 지수 EI분의니까 1.6분의 현재 공기 중의 농도를 다 더해주면 되죠. 5 더하기 50 더하기 60 요거 계산하시면 71.88 ppm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 액체 혼합물입니다. 그죠? 예, 정답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1과목에서 전부 다 계산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음, 진동, 방사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상기압, 이상기온, 고온의 노출 기준인데요. 이거는 자꾸 보시면서 조금 암기할 수 있다면 필기용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열을 측정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고열은 습구, 흡구 온도지수 WBGT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죠. 자, 측정하는 방법은요. 단위 작업 장소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그죠? 측정기의 위치는 고열은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50cm 이상, 얼마 이하? 150cm 이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측정기를 설치한 후 충분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1일 작업 시작 시간 중 고열은 어느 때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몇 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습구 온도 지수 계속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옥외.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0.2 곱하기 흡구 온도, 0.1 곱하기 검구 온도, 옥외가 길다, 그죠? 옥내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햇볕 없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옥내, 옥외지만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입니다.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똑같죠? 0.3 곱하기 흡구 온도입니다. 없죠, 그죠? 공공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 WBGT는요, 자, 노출된 시간 다 더하시죠? 분해하시고요. WBGT1 플러스 노출된 시간, 두 번째 온도 곱하기 노출 시간, 세 번째 온도 곱하기 노출 시간 다 더해서 노출 시간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음 넘어가서 소음의 노출 기준 4과목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5 단위계다 그랬죠. 그죠? 하루 8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기준은 90dB. 다시 말하면 소음 90dB에는 하루 8시간 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노출 시간 반으로 줄고요. 데시벨은 플러스 5dB씩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95가 되면 4시간까지 노출할 수 있고요. 100에는 2시간, 105dB에는 1시간, 110은 30분, 115는 15분까지 노출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소음 노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dB를 넘어버리면 충격 소음이다. 그죠? 충격 소음의 노출 기준은 자, 예, 이게 하루에 노출될 수 있는 횟수로 나타낸다 그랬죠? 120dB에는 10,000회죠. 그 다음부터 데시벨은 플러스 10dB이 되면서 노출 횟수는 10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30에는 1000회까지 노출 가능하고요. 140dB에는 하루 100회까지 노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음압 수준이 120dB 이상의 소음인 경우, 요건 충격 소음이잖아요. 그죠? 충격 소음에 해당되죠. 자, 이때는 얼마?
1분 동안 발생 횟수를 측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 측정 기기. 앞에서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요건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측정 위치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측정 시간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봤던 겁니다. 잔이 작업 장소에서 소음 수준은 규정된 측정 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 시간 동안 몇 시간? 괄호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6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다만 소음의 발생 특성이 연소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나 지정 측정기관이 판단했을 때는 1시간 동안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3회, 소리가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만 1시간 동안을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죠. 단위 작업 장소에서의 소음 발생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 발생원에서 발생이 간헐적일 때는요. 발생 시간 동안 연속 측정해도 되고 등 간격으로 나누어 6회가 아니라 몇 회까지? 4회 이상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 소음도 여기서 또 소음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들은 4과목에 가면 전체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소음을 내는 기계가 여러 대가 있어요. 이 여러 대의 기계가 합쳐서 내는 합성 소음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L은 하시고 10 곱하기 로그 10의 10분의 첫 번째 소음이에요. 플러스 10의 10분의 두 번째 소음. 이렇게 다 더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평균 소음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평균 소음은 10 곱하기 로그, 그죠? 곱하기가 있는 거고요. 자, n분의 1은 소음의 개수분의 1. 소음 내는 기계가 3개라면 3분의 1 하시면 된다, 그죠? 곱하기죠, 그죠? 10의 10분의 첫 번째 소음. 10의 10분의 두 번째 소음. 이렇게 더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압 수준 SPL입니다. 자, 요거는 20 곱하기 로그다, 그죠? SPL이죠. 자, P가 pressure를 할 때 압력을 뜻해요. 그래서 음의 압력이죠. 그죠? SPL은 20 곱하기 로그고요. P0분의 P가 됩니다. 여기서 P0 암기하셔야 됩니다. P0는 기준 음압의 시료치인데요. 문제에 잘 주지 않기 때문에요. 2 곱하기 10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는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뉴턴이 5승이고 다인은 4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에 의한 음의 감쇄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리는 줄어들잖아요. 이걸 뜻합니다. 그죠? 자, 무지향성 점음원. 요거는 상세한 거는 4과목에서 배우겠습니다. 무지향성이며 점음원일 때입니다. 자유공간이면서 음원이 자유공간에 위치할 때 공식은요. SPL은 PWL. 이건 뭐냐면 음력 수준인데요. 이게 소리의 그죠? 소리가 가진 힘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PWL 마이너스 20 로그 R. 여기에서 R은 이제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1데시벨. 여기가 마이너스 11일 때는 자유공간입니다. 반자유공간.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을 땐 반자유잖아요. 바닥이나 벽, 천정, 방 구면에 위치할 때입니다. SPL은 PWL 마이너스 20 로그 거리, 그죠? R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공간일 때는 11, 반자유공간은 8이다. 이거 일단은 자세한 거는 4과목에서 공부하고요. 지금은 일단 공식만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향성 음원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 2개 외우려면 힘드니까요. 일단 자주 나오는 거 암기하시고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을 내는 기계로부터 거리가 D2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소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소음을 내는 기계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리 D1만큼 떨어진 데서 이 소음을 들었고요. 더 멀리 떨어져요. D2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 소음을 듣는다면 얼마로 들리겠는가 입니다. 그죠? 멀리 떨어지니까 소음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데시벨 2는 이제 두 번째 거리에서 들리는 소음의 크기입니다.
데시벨 2는 데시벨 1이죠. 첫 번째 거리에서 듣는 소음의 크기죠. 데시벨 1 마이너스 20 곱하기 첫 번째 거리 D1분의 나중 거리 D2. 이게 공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공식으로 암기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면서 자꾸 풀면서 공식을 암기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1과목에서 나왔습니다. 라돈은 최근에 이제 법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기출에는 한 개도 없다, 그죠? 라돈의 노출 기준은 600이라 그랬죠. 베크렐입니다. 퍼 미터 3승. 작업장 공기 1미터 3승당 600 베크렐이 노출 기준이다. 요거 600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돈 측정 주기인데요. 역시나 법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기출이 없다 그랬죠.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주는 다음 주기에 따라 라돈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다만 라돈 농도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측정합니다. 그죠? 자, 라돈 농도의 아까 노출 기준이 600이라 그랬잖아요. 자, 라돈 농도가 100 베크렐 퍼 미터 3승일 때는 1단계 관심 단계입니다. 이때는 5년 주기 측정하면 됩니다. 100에서 300 올라간다, 그죠? 베크렐이 넘을 때는요, 2단계 주의가 되고요. 2년 주기 측정해야 합니다. 300이 600이 된다, 그죠? 위험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1년 주기 측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이 지금까지 처음 법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번 봐줄게요. 자, 라돈 발생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장은 농도에 관계없이 1년 주기로 측정해야 됩니다. 100 베크렐 미터 3승 이하일 때는 10년 주기 하면 됩니다. 100 베크렐까지는 5년 주기인데요. 이거 이하는 10년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히로치치수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네, 화학적 인자 측정,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 인자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대부분이 앞에서 배웠던 공부들이죠.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줄쳐드렸던 거, 괄호했던 숫자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화학적 유해 인자 측정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